잘했어. 아빠는 자빠까지 입었네. 이나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뜨끈뜨끈한데. 보호색과 경계색, 토리와 신기한 친구들.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토리네 가족은 얼마 전 퐁퐁숲으로 이사를 왔어. 토리는 종일 심심했지. 엄마가 물었어. 새 친구들을 아직 못 만났니? 토리는 속상한 마음에 입만 삐죽거렸어. 걱정 마세요. 금방 사귈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리가 신이 난 얼굴로 뛰어 들어왔어. 엄마, 아빠, 나 친구 생겼어요. 우리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아도 되죠? 그럼 놀아도 되지. 엄마 아빠의 얼굴도 환해졌어. 잠시 뒤 아빠는 토리가 잘 놀고 있는지 보러 왔어. 우리 모래놀이 할까? 그런데 토리가 혼자 놀고 있는 거야.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 친구가 왔다더니 혼자 있잖아. 엄마도 걱정스레 다가왔어. 호기심 자극. 토리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였어. 갑자기 눈앞에 주황색 카멜레온이 짠. 안녕하세요. 저는 토리 친구 멜롱이에요. 멜롱이가 자기소개를 했어. 아빠, 멜롱이는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정말 감쪽 같죠? 오, 그래, 반갑다. 다음 날, 토리가 또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어. 이거 봐라. 내 비눗방울은 대왕방울이야. 엄마는 토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 오늘도 토리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 호기심 자극. 토리의 새로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무언가가 뽕 하고 튀어올랐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구리예요. 토리랑 놀아주려고 달려오던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에구머니나 깜짝이야.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허허허. 청구리는 나뭇잎 위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호기심 자극. 토리의 친구들은 왜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토리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어. 재미있겠구나. 나도 같이 하자. 와, 그래요. 할머니, 잘 숨으셔야 해요. 토리가 술래가 되었어. 꼭꼭 숨어라. 10가지 센 다음 찾는다. 토리가 눈을 가리고 소리쳤어. 멜롱이와 청구리가 숨자 할머니도 숨을 곳을 찾아 황급히 뛰어갔지. 오호, 저기다 저기. 나는 꽃 사이에 숨을 거니까 꽃인 척 해야지. 나는 잎사귀인 척 해야겠어. 이제 찾는다. 토리가 소리쳤어. 하하, 잎사귀 위에 청구리, 꽃 사이에 멜롱이. 난 이제 너희를 잘 찾을 수 있지. 토리가 친구들을 모두 척척 찾아냈지 뭐야. 에이, 들켜버렸네. 그러게 말이야, 시시하게. 친구들이 툴툴거렸어. 그런데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였어. 에취!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에 그만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 에이, 좀 더 오래 숨을 수 있었는데. 요 지푸라기가 콧구멍을 간지려서.
엉망진창인 할머니의 모습에 모두 웃음보가 빵. 할머니가 우리 숲 최고의 숨기 선수예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배추 흰나비 애벌레야. 혹시 토리네 집 마당에서 나를 봤니? 못 보았다고? 하하, 역시 나는 숨기 선수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숲속을 잘 들여다봐. 이곳저곳에 나처럼 숨어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 초록색 숲풀 사이를 찬찬히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될걸? 아, 잠깐만. 저기 새가 날아와. 쉿! 빨리 숨어. 휴,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의 색깔과 비슷한 몸 색깔을 띠는 것을 보호색이라고 해. 휴, 다행이다. 날 못 보고 날아갔어. 내 몸이 초록색 이파리랑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저기 여치 아저씨도 잘 숨어 있었네. 아유, 깜짝이야. 하마터면 또 속을 뻔했네. 부엉이 나비 날개 무늬가 꼭 부엉이 눈 같아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나처럼 눈에 잘 띄는 색깔이나 무늬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도 있지. 이 무늬로 날 잡아먹으려는 동물을 쫓아 다가오지 마 라고 경고하는 거야. 이걸 경계색이라고 해. 날개 무늬가 부엉이 눈 같아. 숲속에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도 많지만 작은 동물들도 만만치 않단다. 무당벌레는 등에 화려한 무늬로 다른 동물이 경계하게 만들어. 뇌조는 계절마다 깃털의 색을 바꿔 주변과 비슷한 색을 띠어 몸을 숨기지. 여름, 난 돌과 같은 색. 겨울, 난 눈과 같은 색. 독화살 개구리의 화려하고 예쁜 색은 무서운 독이 있다는 걸 경고하는 거야. 작고 약한 동물들은 화려한 빛깔이나 무늬로 자신을 보호하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 혹시 풀잎 어딘가에 내가 있나 찾아보렴. 그럼 안녕.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1.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고요? 도마뱀은 포식자에게 잡히면 꼬리를 잘라요. 포식자가 잘린 꼬리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재빨리 도망치지요. 도마뱀은 무서운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동물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포식자로부터 무사히 도망칠 수 있는 방법 중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요. 버지니아 주머니쥐. 포식자가 나타나면 벌렁 누워서 입을 벌리고 몸을 굳혀 죽은 척해요. 오징어. 검고 끈적거리는 먹물을 뿜어서 포식자를 놀라게 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요. 스컹크. 몸을 크게 부풀리고 꼬리를 하늘로 높이 들어 지독한 냄새가 나는 방귀를 뀌어요. 물총을 쏘듯이 적을 향해 3m까지도 날아가는 고약한 액체를 발사하지요. 공벌레. 놀라거나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공벌레 또는 콩벌레로 불려요.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2. 쉿! 숨어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고요? 몸의 색깔과 모양을 바꾸는 위장술은 사냥을 하는 포식자들에게도 있는 기술이랍니다. 자기 모습이 먹잇감에게 잘 드러난다면 보자마자 도망갈 테니까 말이에요. 문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산호초나 바위와 똑같은 색깔과 무늬로 변해서 숨어 있어요. 흰 올빼미.
북극 지역에 사는 흰 올빼미는 하얀 깃털로 몸이 뒤덮여 있어요. 하얀 눈밭에서 사냥할 때 몸을 숨기기 좋아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 어렵지요. 가분 살모사. 사막이나 열대우림에 주로 사는 가분 살모사는 몸의 무늬가 흙과 낙엽 또는 나무 무늬와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워요. 강한 독을 품고 있어서 먹이를 발견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어 마비시킨답니다. 사자. 사자는 강한 동물이지만 사냥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몸의 색과 비슷한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려요. 공생과 기생. 무섭지만 다정한 내 친구.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저기 저 아름다운 물고기가 보이나요? 모모는 멀리서 헤엄치고 있는 저 물고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반짝반짝 비늘, 살랑살랑 꼬리 보자마자 반하고 말았지요. 모모는 아름다운 물고기에게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모모가 사는 곳에 다른 물고기들은 얼씬도 안 하거든요. 왜냐고요? 모모는 말미잘과 함께 살아요. 말미잘이 모모에게는 아늑한 집이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가까이 왔다가 말미잘의 따가운 촉수에 닿으면 기절해버리거나 심지어 잡아먹히기도 하니까요. 호기심 자극. 흰동가리 모모는 왜 무서운 말미잘과 함께 살까요? 말미잘을 떠나면 아름다운 물고기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헤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하지만 모모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미잘에게서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요. 모모는 용기를 냈어요. 아름다운 물고기를 찾아가 보기로 했지요. 모모는 말미잘을 떠나려 해요. 말미잘이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난 떠날 거야. 너 때문에 내 곁에 아무도 안 오잖아. 안 돼. 바깥은 위험해.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어. 모모는 말미잘을 떠나 멀리 헤엄쳐 갔어요. 모모가 이렇게 멀리 헤엄쳐 나온 건 처음이에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아, 저기에 아름다운 물고기가 있어요. 안녕? 난 모모. 아름다운 물고기는 무서운 이빨을 가진 사나운 물고기였어요. 그거 참 맛있겠다. 깍! 모모는 힘껏 도망쳤어요. 있는 힘껏 도망쳤어요. 언제나 안전하던 말미잘이 있는 곳으로요. 헉, 헉. 정신을 차려보니 사나운 물고기가 말미잘의 촉수에 꽉 붙잡혀 있었어요. 호기심 자극. 흰동가리 모모는 어떻게 말미잘 속에서도 안전할까요? 오늘도 모모는 말미잘과 함께해요. 하늘하늘 말미잘 촉수에 몸을 비비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모모는 친구 사귀기를 포기한 걸까요? 말미잘이 모모의 친구 사귀기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모모의 친구들이 찾아올 때는 따갑게 쏘거나 잡아먹지 않기로 했대요. 하지만 모모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늘 모모와 함께하는 말미잘이래요.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난 모모야. 따뜻한 바다에서 말미잘과 함께 사는 흰동가리지. 이번에도 난 말미잘 덕분에 안전했어. 우리 둘은 사실 서로 도우며 살고 있거든. 말미잘은 나를 쫓아오는 물고기를 먹이로 삼고
나는 말미잘의 촉수 속에 안전하게 숨어 살지.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걸 공생이라고 해. 말미잘 촉수에는 독이 있어요. 촉수의 독으로 먹잇감을 죽이거나 기절시켜 잡아먹지요. 하지만 흰동가리 몸에는 끈적한 보호막이 있어서 말미잘의 독을 막아낼 수 있어요. 청소놀래기도 다른 물고기들과 서로 도우며 산대. 청소놀래기는 다른 물고기 입안의 찌꺼기나 몸에 붙은 벌레들을 먹어서 배를 채워. 덕분에 물고기들은 몸 구석구석 깨끗해지지. 청소놀래기가 위아래로 춤만 춰도 물고기들이 몰려와 입을 벌리니 따로 먹이 구하러 갈 필요도 없을 정도라나. 물고기들은 몸에 붙은 벌레에게 영양분을 빼앗겨 건강을 위협받기도 해요. 청소놀래기가 이런 벌레를 없애주니 물고기들이 청소놀래기를 잡아먹지 않아요. 서로 돕는 건 아니지만 한쪽만 도움을 받는 사이도 있어. 상어와 빨판상어를 소개할게. 빨판상어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상어에게 붙어서 살아. 상어에게 붙어 있다가 상어가 먹이를 먹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거지. 상어는 빨판상어랑 같이 사는 게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대. 빨판상어는 상어류의 물고기는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빨판으로 상어나 가오리, 거북 등에 붙어 살아 빨판상어라고 불러요. 그런데 붉은 뺨 메새는 뻐꾸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해. 뻐꾸기는 새끼 기르는 일을 다른 새에게 맡겨. 둥지 주인인 어미새는 뻐꾸기 때문에 자기 알과 새끼를 잃는 거지. 모두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야. 난 이제 말미잘 청소하러 가야겠다. 말미잘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내가 있는지 찾아볼래? 1. 뻐꾸기는 붉은 뺨 맷새, 떼까치 등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2.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고 나와요. 3. 뻐꾸기 새끼가 원래 있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요. 4. 뻐꾸기 새끼는 둥지 주인인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차지하고 무럭무럭 자라요.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1. 생물들이 서로 다투기도 한다고요? 비슷한 공간에 사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이나 양분 등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생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지요. 하지만 말미잘과 흰동가리처럼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돕고 사는 관계도 있답니다. 숲속 식물들의 경쟁. 한 장소에서 함께 뿌리를 내린 식물들은 더 많은 햇빛, 물, 양분, 공간 등을 얻기 위해 경쟁한답니다. 서로 이익을 얻어요. 망둥이는 딱총새우가 만든 집에 같이 살아요. 대신 눈이 안 보이는 딱총새우에게 위험을 알려주지요. 한쪽만 이익을 얻어요. 고래에 붙어 사는 따개비는 고래 덕분에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요. 하지만 고래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한쪽만 피해를 입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이 주변의 세균을 죽여요. 세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푸른 곰팡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한쪽은 이익, 한쪽은 피해를 입어요.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자라요. 진딧물은 이익을 얻지만 식물은 병들어 죽는 피해를 입어요. 이러한 관계를 기생이라고 해요.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모여서 도우며 산다고요? 같은 종끼리 무리를 지어 살며 서로 돕는 동물이 있어요. 꿀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서 사는데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일벌은 먹이를 모으고 무리를 지켜요. 수펄은 여왕벌과 짝짓기를 해서 번식을 하지요.
이렇게 동물은 모여서 서로 도우며 살기도 해요. 무리지어 보호해요. 얼룩말이 무리지어 있으면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천적이 쉽게 덤벼들지 못하지요. 무리지어 이동해요. 기러기 같은 철새들은 겨울철에 무리를 지어 먼 길을 떠나요. 경험이 많은 새의 도움을 받고 먹이를 함께 찾으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무리지어 길러요. 코끼리는 암컷끼리 새끼를 데리고 무리를 지어 다녀요. 새끼를 낳으면 함께 기르면서 초보 엄마를 돕고 새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무리지어 사냥해요. 하이에나는 보통 1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생활해요. 무리는 힘을 합쳐 사냥하고 강한 사자의 먹이도 가로챌 수 있답니다. 먹이사슬과 생태계. 개구리가 꿀꺽, 초록뱀이 꿀꺽.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초록뱀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어요. 커다란 천둥 소리에 낮잠 자던 초록뱀이 깜짝 놀라 딸꾹. 딸꾹질하던 초록뱀 입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초록뱀이 점심에 삼킨 개구리였지요. 개구리도 놀라서 딸꾹질을 해댔어요. 딸꾹질하던 개구리 입에서 메뚜기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가 아침에 삼킨 메뚜기였지요. 메뚜기도 놀라서 딸꾹질을 해댔어요. 대굴대굴 댁대굴. 딸꾹질하던 메뚜기 입에서 무언가 굴러 나왔어요. 메뚜기가 꿀꺽 삼킨 산딸기였어요. 모두 굴러가는 산딸기만 바라봤어요. 호기심 자극. 산딸기는 무얼 먹을까요? 그때 메뚜기 배에서 천둥소리처럼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뽀르륵. 배고파. 메뚜기는 산딸기를 다시 냠냠 먹었지요. 산딸기를 먹던 메뚜기를 돌아보니 개구리가 메뚜기를 보고 있어요. 왜 날 보는 거야? 왜긴 왜겠어. 하지만 초록뱀은 널 보고 있는걸. 초록뱀이 입을 쩍 벌렸어요. 으악! 개구리 살려!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 개구리를 낚아챘어요. 호기심 자극. 초록뱀은 왜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을까요? 개구리를 꽉 움켜쥔 매가 멀리 날아가요. 초록뱀은 재빨리 숲풀 속으로 숨었어요. 메뚜기는 슉 한숨을 내쉬고는 남은 산딸기를 마저 먹었답니다.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초록뱀이야. 다행히 매는 피했지만 개구리는 못 먹었어. 뭐? 내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게 무섭다고? 동물이라면 당연히 무언가를 먹고 살아야 해.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고. 개구리를 놓쳤으니 새나 다람쥐라도 잡아먹어야 하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두 생물끼리 서로 먹고 먹히며 살아가고 있어. 왜 그래야 하냐면 말이야. 자, 보여줄게. 따라와. 뱀은 새도 잡아먹어. 나도 다르지 않아. 저길 봐. 나를 잡아먹으려고 매가 또 나타났어. 새도 무언가를 먹어야겠지? 저기 맛있는 애벌레를 잡아먹을 거야. 그럼 애벌레는 어떨까? 와작와작, 사각사각. 싱싱한 나뭇잎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그래야 어른 벌레가 될 수 있으니까. 봤지?
동물이라면 모두 먹고 에너지를 얻어야 살아갈 수 있어. 조금 무서워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해. 그럼 난 사냥하러 갈게. 안녕.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1. 무서운 뱀이 없으면 좋겠다고요?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없어진다면 개구리는 잠깐은 행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개구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테고 개구리의 먹이가 부족해질 거예요. 뱀이 사라지면 개구리도 메뚜기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사슬처럼 연결된 먹이 사슬. 메뚜기와 개구리와 뱀처럼 서로 먹히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해요. 생물에 따라 여러 가지 먹이 사슬에 속해 있지요. 풀, 메뚜기, 개구리, 뱀. 그물처럼 연결된 먹이 그물. 뱀이 개구리만 잡아먹는다면 개구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 뱀도 곧 없어질 거예요. 다행히 뱀은 들쥐나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 복잡한 먹이 그물이 만들어지지요. 교과 쏙쏙 과학 깨치기 2. 생태계란 무엇인가요? 동물과 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생태계라고 해요. 어느 하나가 없어지거나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모습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지요. 1. 생산자. 생산자는 식물이에요. 햇빛을 받아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라고 불러요. 바닷속 파래나 미역도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들이에요. 2. 1차 소비자. 주로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은 식물을 뜯고 씹기 좋은 긴 앞니와 넓적한 어금니가 있어요. 3. 2차 소비자.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에요. 보통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가 있어요. 4. 분해자. 죽은 생물을 작은 알갱이로 쪼개는 미생물이나 썩어서 분해되게 하는 곰팡이 등이 있어요. 썩은 나무 둥치에서 자라는 버섯도 분해자예요.